먼저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많이 함께 해주신 언론인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민선 7기 전반기를 정리하고 후반기 시정 추진 방향을 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6기 4년을 포함한 지난 6년은 시민과 함께 위대한 포항 건설의 목표로 항상 생각해 온 기간이었습니다. 최근 2년은 지진 피해와 코로나 극복, 경제 문제 등 대내외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 서로를 배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2천여 공직자와 더불어 시정 현안 해결에 매진할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2년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 가치였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지열 발전에 인한 촉발 지진으로 모든 시민들이 아픔을 겪었고 피해 구제를 위한 지진특별법 제정에 온 힘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실질적 피해 구제의 길이 열렸습니다. 대성아파트 철거를 시작으로 흥해 지진 피해 지역에 대한 재건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피해 조사와 피해 구제 지원금, 지원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지금까지 없었던 코로나19라는 감염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감염병 확산 차단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감염병 대응본부장을 민간 전문가로 임명하고 통합 선별 진료소 운영 및 신체적 선제적 검체 실시, 일제 방역 소독 등 민관 합동 방역 체계를 굳건히 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수칙 준수 덕분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아직 지역에서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포항 그린웨이가 시민의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포항은 산업도시로의 성장에 가려져 녹색 생명력의 가능성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지난 4년간 그린웨이 프로젝트가 도심과 해안, 산길로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시민 휴식과 삶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철길숲 6.6km는 단절된 도심의 보행길을 열었습니다. 해도 근린공원은 도시 숲으로 변모했고 금성강은 친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은 철강을 넘어 배터리 바이오 생태계로 새로운 터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외 경제 위기로 많은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이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지역 상권과 기업 활력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소 연구개발 특구와 배터리 규제 자유 특구를 중심으로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GEM, GS건설,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빅5 기업이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블루밸리 임대산업단지 분양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융합기술산업지구에는 한미사이언스를 비롯한 바이오 기업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23개 기업에서 3조 1,716억 원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도시의 가치 확산과 시민 행복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출생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 주기를 책임지는 생활복지는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 나가야 할 목표입니다. 시민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가치입니다. 중고 신입생 무상교복과 어린이집 무상보육, 유치원 무상급식 등 산무교육복지 시행과 여성 및 노인 일자리 확충은 촘촘한 생활안전망
구축의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2년은 모든 과정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혼란했던 지진특별법 제정 과정,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감염 우려와 시민들의 걱정, 도시재생 사업의 공모 실패와 성공, 철길숲 조성을 위한 기관 협의, 또 긴박했던 국가 전략 특구 지정의 순간들과 에코프로 유치 과정 등에서 여러 가지 실망감과 실망도 하고 무력감도 느꼈으나 결국은 여러 분야에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기대감, 각종 민원과 현안 사항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주요 시책에 대한 시민 체감 등을 온전히 채워드리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성과보다는 부족함과 아쉬움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꾸준한 소통과 공감,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 등 새로운 다짐으로 새로운 2년의 출발을 시작하려 합니다. 시정 여건이 감염병 확산 방지와 경제 위기를 동시에 극복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튼튼한 방역의 기초 위에 경제 활력이 함께하는 새로운 도전에 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듯이 포항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 포항 시민입니다. 그런 시민들에 대한 무한한 봉사야말로 시대적 소명입니다. 그런 시민들의 신뢰를 시정을 떠받치는 가장 큰 힘으로 삼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의 보다 나은 삶과 미래 포항을 위해서 시정의 핵심 과업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성과를 창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과 함께하는 상생경제와 포항형 뉴딜로 코로나 위기를 이겨나가겠습니다. 포항은 어느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포항은 성공적 모델을 여러 분야에서 많이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2년간 발행해온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골목 상권, 바닥 상권을 계속 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지역 공약 사업인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 개발 사업이 예타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2,898억 원이 투입되어 지역의 중소철강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일자리 4,000개, 8,30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영일만 친구 야시장을 특화하고 특급 호텔을 유치하여 해상 케이블카와 동빌대교, 한동의 크루즈 등으로 풍부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포항의 미래 성장 동력을 국가 전략 특구에서 찾을 것입니다. 국가 전략 특구를 포항형 뉴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포스코 케미칼, GS 건설 등의 착공으로 2차전지 소재, 배터리 리사이클 제조업체가 집적된 배터리 클러스터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포항융합 산업기술지구의 조성으로 바이오앱, 한미사이언스 등과 함께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의료 헬스케어 인프라 구축에 속도감을 내겠습니다. 도청과 함께 수소 연료전지 제품 국산화 실정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을 예타 사업으로 추진하여 정부의 수소 경제 정책의 성공을 견인할 것입니다. 둘째, 그린웨이와 융합적 도시재생을 그린 뉴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포항의 변화는 그린웨이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린웨이 프로젝트는 도심의 개발과 성장에 따른 부족한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단절된 도시 공간을 연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 사업 추진 4년차에 접어들면서 약 7천여 명의 국내외 관계자와 관광객이 벤치마킹을 하는
명실공히 녹색도시의 대표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생활의 공간이자 소통과 문화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철길숲의 미완공 구간인 유광까지 앞으로 2.7km를 연장하고 시민광장을 조성하여 그린웨이의 또 다른 생명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철길숲에서 앞으로 포스코 대로로 녹색 숲길을 확장하는 등 그린웨이 사업을 단계별로 계속 확대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학산천 생태 하천 복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녹색 숲길과 푸른 물길이 만나는 대한민국 생태도시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오는 7월 25일 전면 개편되는 시내버스 노선도 그린웨이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도시 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미세먼지를 비롯한 공기질을 계속 개선하고 특히 공단 주변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 대응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국 단위로 이번에 새로 만든 푸른도시 사업단을 청림동에 배치하고 업무 관련 공무원을 현장에 거주시켜 지역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대인의 90% 이상이 살고 있는 도시는 개발과 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도시가 확장하면서 발생하는 도심 공동화 현상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착공한 환경 도시재생 사업은 주거와 복지, 통합과 소통, 도시 경쟁력 회복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공동체의 가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중앙동 이런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으로 구항, 신흥동 도시재생을 본격 추진하여 사람과 공간이 함께 호흡하며 사람이 모여드는 도시 활력의 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황시설관리공단을 황도시공사로 전환하여 도시공간 재배치의 효율성을 높이고 앞으로 공익성 수익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생활안전망을 확대하고 24시간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세계 대공황 시절에 미국에서 추진된 뉴딜 정책과 같이 역사적 위기 상황에서는 복지를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으며 지자체의 복지 수요는 해마다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취약한 생활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촘촘한 생활안전망을 구축하여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흥해 복합 커뮤니티센터 구축, 오천다원 복합센터 건립 추진과 가족 행복 플랫폼, 1월동 행복주택, 오천 흥해 구룡포 공공도서관 등 공공형 생활복지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지역과 세대 간 균형 잡힌 복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감염병, 재난 등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하루라도 멈출 수 없습니다.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상시화되는 감염병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본부를 상시 가동하고 발생 추이에 따라 선별진료소를 단계별로 운영하겠습니다. 감염병에 대응하는 민생방역 모델 도시는 시민들의 협력에서 더 튼튼한 기초가 세워지게 됩니다. 포항형 개인방역 7대 기본생활 수칙의 준수를 앞으로도 계속해 주실 것을 시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생존과 재산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묵는 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광역시 수준의 수질 검사를 확대하고 어촌 원동 배수지를 설치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의 선정에 나서겠습니다. 또한 장량동 다목적 대피시설, 동해안 119 특수구조단 준공,
각종 하천 정비와 침수 예방 등으로 다양한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실질적 지진 피해 극복과 환동의 중심 도시의 경쟁력 강화로 포항의 미래를 개척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은 지진의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고 특별법 제정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 시민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에 민관이 힘을 다해 용감하게 맞서 싸운 저력이 있습니다. 지진 피해 주민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포항지진특별법 후속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피해 구제 접수를 위한 피해 접수 창구를 34개소로 설치하여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개정 중인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토록 하여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방안 수립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의 영광은 현재에 안주하는 도시가 아니라 도전하고 준비하는 도시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 포항은 오랜 시간 영일 만항을 중심으로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환동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준비를 기울여 왔습니다. 한러 지방협력 포럼, 동구가 CEO 경제 포럼 개최 등 환동의 도시간 네트워크를 활발하게 확대하고 철도 물류망과 여객선 부두 건설 등 물류 인프라 확충으로 미래 도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환동의 해양 복합 전시센터 건립과 국제학교 신설, 지속가능한 저가 항공사 운항 유치,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은 환동의 중심도시 도약을 위해 추진해야 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또한 의과대학 병원 설립으로 환동해의 의료 거점을 마련하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인구 정책에도 심려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지속 가능한 포항의 미래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미래와 현재의 균형, 지역 통합과 소통,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핵심 가치로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민선 7기 2년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 온 시간이었으며 앞으로 남은 2년은 변화를 실질적 결과로 구체화해 나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민생이 더욱 안정되고 성과는 더욱 체감할 수 있는 도약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 더욱 힘껏 노력하고 모든 열정을 쏟겠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별법 후속 대책, 지역법 감염병 지역 확산 차단, 자원순환 문제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서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시정 운영 전반을 더 꼼꼼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2년 더욱 엄정한 각오로 시정을 책임지겠습니다. 포항의 미래를 위해 대들보를 세운다는 마음으로 신발끈을 다시 고쳐매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끝없는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도자료는 이따가 좀 전문가와 함께 같이 대화를 말하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국제저널신문사 여홍 기자입니다. 지금 현재 감염병 지금 코로나 이 대책 이후에 포항시의 전 시민에 해당되는 실물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책과 그 다음에 그 도시재생 뭐 포항령도 있고 한데 도시재생 자체를 포항시 그 마을별로 그 어디만큼 어떤 그 정체성을 포함해서 개발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바닥 경제, 골목 경제 이런 부분 또 대면 경제 이쪽 부분이 상당 기간 위축을 받아와서 그것이 결국은 우리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들의 고통, 경제 전체에 연결된 이 사설이 이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지금 그것을 부양하는데 최대 초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에서 집중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올해 5천억 원 상대 포항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이라든지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전통 시장 중심의 세일 파스타, 또 그다음에 우리 야시장 개장,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정책이 될 수가 있고, 그 외에 소상공인들을 살려나가기 위한, 또 소상공인들이 고용하기 위한 고용하는 인력들이 어려운 경기에도 계속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는데 제일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부분은 이미 그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중앙동, 또 신흥동, 그다음에 송도동, 또 동빈대항, 송도 구항, 이런 쪽과 함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우리 시의 6개소가 집중적으로 추진을 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지역별로, 우리 읍면동 단위별로 지역별로 조금씩 특색이 있도록 하면서 우리 시 전반에 거쳐서 다른 도시와 차별성 있는, 예를 들어서 수변 도시, 수변 친화 도시, 이런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을 해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살기에도 쾌적하고 또 특색 있는 도시로 인해서 관광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대한 초점을 맞춰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린웨이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포항이라고 생각하면은 철강 산업 도시, 회색 도시, 이렇게 해서 포항으로 관광을 오겠다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하고, 포항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해서 그런 어떤 깨끗한 환경의 이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불이익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린웨이 사업이라든지 또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의 체계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계속 확대해서 포항이 바다도 아주 아름다운 바다도 끼고 있고 또 강도 끼고 있고 또 아주 수변 도시이고 곳곳에 아주 도심 숲이 어우러진 아주 훌륭한 도시이다 하는 그런 이미지로 아주 산업 도시이면서 또 첨단 그 기술 산업 도시이고 그다음에 또 생태 도시고 이런 면을 부각을 시켜서 포항의 좀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예. 먼저 문천 7기 2년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창간 10주년을 맞아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시장님 시정에 대해서 잘하느냐 질문을 했더니 한 50%가 시민들께서 잘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철우 지사님 같은 경우는 한 42% 나왔거든요. 오히려 지사님보다 8% 이상 더 잘하시는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시민들께서 지금 바라시는 게 영일만한 활성화하고 대기업 유치를 지금 바라고 계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시장님 혹시 가지고 계시는 보관들이 있습니다. 네, 우선 시민들께서 제가 하고 있는 역량이나 성과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기대에 부응해서 좀 더 잘해달라 하는 응원의 뜻이 담겨져서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산업 유치는 우리 시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오기도 하지만은 또 제가 민선 6기 때부터 우리 철강 산업 위주로 되어 있는 이 도시가 결국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철강 산업을 계속 고도화시켜서 경쟁력 있게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새로운 신산업을 만들어서 이 변화에 충분히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산업의 축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 나가는데 진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굳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포스텍과 지곡 단지에 있는 우리 R&D 기관 이런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치고는 연간 200억 이상의 R&D 비용을 투자하는 가장 높은 비용을 투자하는 곳이 우리 포항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당장은 효과가 없지만은 결국은 신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집중적인 투자와 우수한 인력이 들어가야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텍에 지금 포스코와 함께 하지만은 인큐베이팅 센터를 건설하는 거라든지 또 창조혁신센터 C5동 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TP 운영의 내실화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포스텍의 생명공학 연구소 산하에 있는 개방형 혁신센터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그다음에 우리 경제 자유구역에 건설하고 있는 식물 백신 기업 지원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식물 백신 기업 연구소 지원 연구소 지식산업센터 그다음에 지금 단지에 있는 3, 4세대 방사능 가속이라든지 나노융합 연구소를 비롯해서 이러한 것들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내면서 그 결과로 또 리스트 적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우리 포항이 바이오 산업의 하나의 가능성을 보이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온다든지 또 2차 전지 특구를 지정받아서 그쪽 부분에 앞으로 집중적인 투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또 여기만 관광 특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항이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과 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투자되어 온 영일만 항의 여객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포항의 새로운 산업, 신산업, 먹거리, 일자리 이런 부분에 가능성을 보여온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서 거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확실히 뿌리를 내려서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같으면은 사실상 우리 포스코 케미칼도 내일 모레 준공이 기공이 들어가면은 앞으로 상상 이상의 엄청난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가 이어질 거거든요. 바이오 산업 역시 한미사이언스 투자를 비롯해서 여러 바이오 관련된 또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뿌리를 내려서 여기서 어떤 매력을 느껴서 연구소나 기업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그 단계까지 확실히 뿌려내려야 성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정도. 예, 다른 얘기고 이번 지난번 총선에서 저희들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지역 사회가 그 어떤 정치적으로는 민주당과 여당과 야당의 어떤 지역주의가 고착화 되고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하려면 정치력이 좀 따라야 되고 지역에는 또 우리 지역의 국정 부분은 사실상 이렇게 보면 조금 옛날보다 좀 떨어지는 면이 우리 시민들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에는 우리 시장님에 대한 참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미워도 미워할 수 없는 그때 이강비라고 그런 이야기는 일을 잘하신다 이런데 조금 전에 우리 김재우 국장이 일강정부에서 여론조사 가지고 잘하는 걸로 이철호 지사님보다 잘하는 걸로 사실 이거는 코로나를 보면 시민들이 다 이진사보다 나왔다 합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우리 시장이 진로에 대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 영국 도지사에 한번 꿈을 가지실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망실력을 위해서 당선을 하면 할 고민가 있는지 내가 볼 때 팩트가 오늘 더 해주시고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데 좋은 정리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두 분은 비교적 젊은 분들로서 이제 한 분 한 분이 큰 인재로 지금 능력을
발휘하고 있고 또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은 관심과 또 응원을 계속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재가 하루아침에 생겨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길러지고 키워져서 큰 지역 발전과 또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되는 것이니까 저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으로 봐주는 것이 좋다 생각을 하고요. 또 이철우 지사님 이제 2년 전에 취임을 해서 하셔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북도를 더 잘 이끌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여기까지 해오고 또 앞으로 추진해 나갈 이 부분에 대한 정말 몸을 던져서 헌신해서 성과를 이루어내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에도 급급한 이 와중에 제가 뭘 하겠다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현재 일에 집중해 나갈 그런 생각. 예, 최고위원 먼저. 예, 시장님, 6년 동안 계속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포항형 도시재생 사업은 포항이 주도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 부서에 보면은 지금 예산 2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너무 한 부서에서 앞뒤한 사업, 그러니까 포항, 중앙, 신흥동 뭐 이런 거,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이 집약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과연 모르겠습니다. 그 해당 부서장이 그만한 능력이 갖고 계신지 몰라도 너무 많은 예산을 한 부서에 집약되다 보니까 시중에 떠도는 뭐 좀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마지막에 말씀하셨다시피 포항의 미래를 위해서 혁도를 세운다는 마음으로 정말 확실하게 도시재생 사업을 완공하려면은 정말 전문적으로 좀 이렇게 좀 핵심적으로 이렇게 좀 분산해갖고 하는 게 더 빠르고 더 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6년 전에 시장을 와서 도시재생 사업이 박근혜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름은 약간 바뀌었는데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은 뭐 지금 시기에 정말 적절한 그런 정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6년 전부터 도시재생 사업 공모에 당첨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왔는데 앞에 몇 번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실패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을 이해를 공무원도 또 우리 시민들도 시민사회도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전문가들과 토론을 해보고 의견을 교환해보니까 우리가 그전에 도시재생 사업을 사실상 도시 재개발, 도시 재건축, 토목사업 위주로 생각한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일부분은 재건축하고 토건해야 됩니다. 큰 기본 개념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대규모 관주도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부의 방향대로 바꿔나가기 위해서 가능한 한 토목사업은 꼭 필요한 거 하고 나머지 부분을 문화나 예술 부분도 접목시켜서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이 영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 그 부분에도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와 끊임없는 소통, 시민과 함께 해나가는 도시재생. 그러니까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연결된 이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계속 토론하고 도시재생 학교를 운영하고 이러한 것들이 평가 기준에 반영이 되어야 도시재생 사업의 공모가 되도록 하는 것을 빨리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 그 중간 조직도 만들고 또 시민들을 위한 도시재생 학교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러한 과정들을 많이 거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과정을 만들어서 정말 여러 도시재생 사업에 공모에 당첨이 돼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최일권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그럼 또 약간 이상한 부분이나 또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 문제가 있는 부분은 꼼꼼히 점검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MBC 경쟁. 네.
예, 시장님. 최근에 이제 민원이 있는 오천 지역으로 이사도 고려하고 계시고 또 취임 이후에 한 2억 5천 정도까지 기부 부분도 내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굉장히 소통을 하고 아니면 정말 따뜻한 마음이 아닌가, 따뜻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동시에 시행정은 선의만으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 인허가 과정에 너무 인색하다 또는 장례식 경험을 하더라도 너무나 그 소시민인데 대법원까지 굳이 가면서까지 그 사업을 저는 이제 거대한 포항시가 집단으로 좀 나약한 시민을 좀 괴롭히는 거 아니냐까지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정부도 예타 면제 다시 토목 부활이냐라는 비난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예타 면제 사업을 하고 이러는데 인허가도 지역 경제를 살리는 측면이 있는데 인허가에 지나치게 인색하다 이런 이제 지적이 많은데 혹시 인허가에 좀 변화는 없느냐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 같을 수도 있는데요. 지진이나 코로나 때는 너무나 선제적으로 또는 신속하게 포항시의 어떤 정책들을 봤는데 공원 개발이라든지 공빈대교 건설이라든지 포항의 앞으로 큰 미래를 모습을 변화시킬 이런 사업들에는 역시 또 민원이 따릅니다. 너무나 더디다, 너무나 대조적이다 이런 좀 피로감도 좀 있는데 좀 변화가 요구되는 거 아니냐,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표현하십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어렵고 힘드니까 이때는 우리 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디지털 뉴딜 사업, 그린 뉴딜 사업 이런 것도 하잖아요. 제가 정부 관계자나 이렇게 만나면은 디지털 사업, 그린 뉴딜 사업 방향이 맞다. 그러나 현 실정을 감안해서 재래식 SOC 뉴딜 사업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왜? 현재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에 바탕을 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영일만 횡단대교 지금부터 바로 추진해달라. 이렇게 어려울 때 이걸 5년 내지 10년간 쭉 추진하면서 그와 관련된 건설업체나 또 근로자들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결국은 그 SOC 사업을 해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새로운 발전의 기반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민간에서 뭘 하겠다면은 오히려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이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신속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을 늘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또 이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를 어떤 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데 어떤 생태계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시장 경제 속에 시장을 그냥 시장의 모든 것을 맡겨놨을 때 이게 아주 잘 될 수가 있고 시장에 적절하게 정부가 정책으로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시장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작동될 수 있도록 물론 그것은 최소한의 개입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도시 형태나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부작용으로 너무 또 과하게 그럼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장례식장 같으면은 우리 시민들의 정서는 서양과는 달리 삶과 죽음을 너무 이렇게 멀리 떨어져 놓고 또 해외에 가면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공동 무덤이 공동 묘지가 도심 속에 있고 주택가에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엄청나게 혐오시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듯이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해 가는 과정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또 그걸 통해서 사업 시행하는 사람도 시민들의 그런 반응을 조금 감안해서 최대한 혐오스럽지 않은 시설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나
그 과정에 너무나 많은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인 비용을 치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좀 더 반성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민간공원 부분은 해야 됩니다. 장기미 집행공원 해야 되는데 또 그다음에 이제 뭐 쓰레기 처리 문제 이런 거 등등 있는데 지금 이 우리 사회가 개인의 권리, 개인의 이익을 주장하는